평화재단 창립 10주년, 16주년 온라인 국제포럼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과 한반도 평화에 오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연구원 조한범입니다. 먼저 오늘 이 코로나 다시 3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가 됐고요. 모든 이 포럼의 진행과 운영은 코로나19 방역 순칙, 준칙에 의거해서 진행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화재단 창립 벌써 16주년이 됐고요. 또 오늘 또 의미 있는 이 국제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는 사전 영상 또 줌 이런 또 이제 현장에도 패널들이 나와 계시고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이 평화재단 심포지움이나 포럼에 관여를 해왔는데요. 미국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평화재단과 법률스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지금 이 여러 가지 모든 게 저도 이제 이쪽 그 외교 안보 통일 이런 분야를 다루면서 보면 항상 제목을 달 때 항상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기로에선, 뭐 전환기, 뭐 대변역. 근데 지금도 또 아마 이 대전환이라는 얘기를 해도 이게 과하지 않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고요. 일본도 스가 체제가 들어섰고 또 얼마 전에 지난 10월 29일이죠. 중국은 제19기 오중 전회를 개최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또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1월에 8차 당대회라고 하는 건국 이래 8번째 어떤 큰 행사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다소 진부해 보이는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겐 중요한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금 위험한 위험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동아시아 질서 전체가 구조적인 위험에 그동안 노출되어 왔다고 본다 그러면 아주 의미 있는 자리 집단지성을 마련해 준 평화재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네 분의 발표와 잠깐의 브레이크 그리고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할 때는 일단 미국 쪽에서 프랭크 자누지 이 민주당 바이든 캠프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죠.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께서 미국 대선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발표하실 거고 또 우리가 소중한 또 지적 자산들이 미국, 중국,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규 아주대 교수님이 바이든 시대의 미중 전략 경쟁과 동아시아 평화를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일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 남기정 교수님이 스가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전망과 한일 관계 말씀해 주실 거고 바이든 당선 이후의 한미 관계 과제 전망은 김정 외교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특별히 토론으로 우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안보적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함의를 담은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조 발언으로 법륜 스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그게 사전 행사로 다 된 줄 알았네요. 1994년에 에코부다를 설립을 하셨고요. 96년에 JTS 설립하셨고 또 2004년에 평화재단 설립했고 2002년에는 이제 막사이상을 수상했고 얼마 전이시죠? 아주 중요한 종교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에서 니아노 평화상을 얼마 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륜 스님의 기조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님이 결정되면서 아주 뭐 법적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거의 확정이 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특히 동아시아 정세도 많이 바뀔 거라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이런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는 발표자님들 김은규 교수님, 남기정
교수님, 김준영 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병주 우리 전부사령관님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지구의 긴 역사에서 봤을 때도 저는 큰 변화의 시대로 기록될 거다. 그 첫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이렇게 진화가, 생물학적인 진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십 년 만에 한 번 닥치는 그런 큰 변화의 계기가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바탕에 지금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소위 현대 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 작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에 빠질 만큼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매우 취약하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특히 우리가 근대 100년은 서구적 민주주의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는 가장 현실에 가능한 이상적인 사회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소위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 민주사회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서 나타난 많은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소위 자본주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아닌가 이러는데 근래 와서 이 극심한 빈부격차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이제 우려를 갖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주의는 미국이나 유럽,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포퓰리즘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개인주의적,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것에 바탕을 둔 이 자유주의가 얼마나 이 공동체 전체 이익에 취약한가 하는 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회를 이후에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의문을 던지지 않았느냐 싶고요. 그동안에 디지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사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그것을 굉장히 앞당겨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소위 4차 산업혁명 또는 신사회가 막연한 동경이나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회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 소위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화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의 어떤 변화 요인을 보면서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됨으로 해서 미국이 기후 협약에 탈퇴해서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협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가 미국의 정책이 기후에 대한 대응의 협력 체제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방치했다 그럴까? 그다음에 국제 협력에도 막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력과 또 자국 안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조금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세 번째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 미중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거칠게 풀었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조금 예의를 갖춰 풀지 않겠느냐 하는 차이만 있지, 미중 간의 이런 소위 대립과 갈등은 변함이 없다. 미국의 정권 변화하고 큰 변함이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중의 갈등은 당연히 한반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오늘 그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 정리를 해 가야 될 텐데요.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 또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첫째, 민주당 정부가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부분의 정책을 다 뒤집을 거다. 특히 외교 정책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북미 간의 관계를 많이 뒤집을 거다 하는 것이 첫째 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좀 부정적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 민주당 정부는 실무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이 북한의 권력 구조 또는 의사결정의 방식에서 볼 때 북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것이 좋은 방식일지 몰라도.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바탕 위에 저는 조금 긍정적인 거는, 민주당 정부가 이런 이란이든 북한이든 큐바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항상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에서 제동을 걸고 강력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켰는데, 이 트럼프 정부가 이미 북한 지도자와 이 두세 차례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정부가 북미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옛날과는 다른, 앞선 정부들과는 다른 훨씬 부담을 덜어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을 시켜도 정치적 반대 여론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유리한 국면이고요. 두 번째, 바이든 정부가 한미 간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즉 동맹을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한국의 입장을 좀 경청할 거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남북 간의 대결을 주장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북미 간의 관계를 푸는데 장애가 될 것이고, 지금처럼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때는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즉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역할이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을 살려서 저는 한국 정부가 좀 더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이 한반도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려면 한 6개월 이상 필요한데, 북한에서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혹시 이런 도발적 행동을 했을 때 바이든 정부 4년 내내 어려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북한에서도 또 한국 정부도 그런 노력을 좀 한다면 예측과는 달리 저는 한반도 평화를 풀어나가는데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문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